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그 청고마비의 계절이라 살찔까봐 관리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고마비의 계절에 열정적으로 먹고 있는 최열정입니다. 아, 너무 웃겨.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사람들이 둘이 모여서 그죠? 청고마비의 계절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 그러네요. 자, 우리 쓸공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저희가 이제까지 노마드처럼, 유목민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녹음하다가 드디어 맞아.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저 너무 진짜 지난주에 그 사무실을 얻고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출근했어. 너무 좋았죠. 이게 월급이 없잖아요. 우리가 출근은 하지만 그쵸? 월급은 없는데 그 월급 없는 거를 무색하게 할 만큼 맞아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쵸. 나 회사 다닐 때 이렇게 출근이 즐거웠던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나는 너무 출근이 즐거워요. 그쵸. 우리의 월급은 쓸공님들의 관심과 애정. 애정이야. 근데 또 월급이 늘었어. 맞아. 월급이 늘었어. 아, 이제 57명인가요? 네, 57명. 와, 진짜. 난 이게 너무 대단한 숫자. 하루하루 막 한 명씩 느는데 완전 그쵸. 진짜 그게 월급 따박따박 받듯이 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왜 초기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좋은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 언젠간 닿을 것이다. 맞아. 근데 그게 닿았다고 생각하니까 와, 기적 아닙니까, 진짜. 맞아요. 진짜 이게 닉네임만 알고 사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진짜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인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꽉 잡을 테니까 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올해 이제 100명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와. 이룰 것 같아. 왠지 와, 느낌상. 진짜. 하여튼 진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쓸공님들 덕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자, 이번 주에 뭘 해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요즘 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좀 어려운 얘기들. 네. 그리고 좀 어두운 얘기들이었죠.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맞아. 근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렵다, 힘들다. 막 네. 그래서 좀 지치셨을 것 같아요, 쓸공님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인물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8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왕님을 추모하는 기사가 있어서 이제 읽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 타임지 2022년 10월 3일자 기사인데요.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세계를 통틀어 최장기간 통치한 군주시죠. 지금 몇 세로 돌아가신 거죠? 96세의 나이래요. 장수하셨네. 예, 만 나이니까 뭐 한국 나이는 98세까지도 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우와, 그쵸? 진짜. 그래서 이제 9월 8일 9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네. 저도 좀 살짝 슬프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할머니 돌아가실 때 느낌하고 느낌이에요. 같지는 않지만 비슷했어.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할머니지. 그쵸.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는 1952년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요. 우리 이제 52년 하면은 6.25 전쟁 나기 한 4년 전인가요? 56년에. 진짜 오래됐구나. 되게 젊은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으신 분이죠. 그죠. 왕위를 그때 이제 물려받죠. 그리고 이제 70년이 넘는 통치를 시작하는데, 와. 이제 통치 기간 동안 15명의 총리가 거쳐가요. 대단하네. 대단하죠, 진짜. 그래서 이제 여왕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크게 상처받은 영국의 왕권을 물려받고, 영국은 물론 이제 전 세계가 굉장히 격동하는 시대였잖아요. 맞아요. 그죠? 변화가 많은 시대. 그때에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왕권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이었죠. 대영 제국. 네, 대영 제국.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인지 여왕이 돌아가시면서 지금 영국발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왠지 큰 별이 지면서 그 에너지가 빠졌나? 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왕권도 약화될 것 같아. 별로 찰스? 그분에 찰스 대한 3세. 이 어떤 애정이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애정보다는 영국 시민들도
그쵸. 그쵸. 잠깐 약간 못 믿어올 왕이잖아. 그죠.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이제 뒷부분에 있으니까 자세히 해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영향이 많이 줄었는데 옥스퍼드 대학 교수 이안 골딘 박사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머지않아 영국이 경제력 면에서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거래요. 아이고. 그쵸. 좀 그러네요. 그쵸. 영국 국민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까지 영국의 영향력은 세계 곳곳에 닿아 있었죠. 여왕은 호주,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 국가의 통치자였어요. 맞아. 예, 그리고 50개가 넘는 국가로 구성된 영연방의 수장이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개념이 다른 게, 그 15개의 국가는 정말로 통치자처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정치를 하진 않지만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화폐에 영국 여왕 그 얼굴이 있어요. 호주 화폐에. 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왕이 바뀔 때마다 화폐에 그 얼굴이 바뀌어요. 한 번도 호주의 왕이 영국 여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네요. 예, 그 화폐에 얼굴이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그 지금 영국 파운드 그것도 이제 찰스 3세 얼굴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영연방 개념은 뭐냐면 그 영연방을 영어로 커먼웰스라고 하는데 공통의 부. 그러니까 부를 같이 좀 추구하는 집단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적인 의미도 있어요. 약간은. 근데 이제 약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영국과 영연방의 관계는 약간 우리 한 가정으로 비교해 보자면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실제적인 뭐 경제 활동도 하시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을 결정하시지만 최고의 어떤 결정권자는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뭐 하시고 어머니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만약에 영연방에 만약에 뭐 케냐가 있다. 그럼 케냐의 대통령이 있지만 예, 뭐 정치도 그 사람이 다 하지만 마음속에 최고 어르신은 영국 여왕인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결정권은 사실 대통령에게 있지만 우리가 우더른 공경 하듯이. 이런 하듯이 그래도 최종적으로 한번 여쭙고 내가 실행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영국 여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았지만 그냥 마음속에 가장 큰 어르신인 거지. 그렇죠. 이해가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커먼웰스가 50개 국가가 모여서 총회를 항상 열어요. 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왕이 참석을 하고 지난번 그 영연방 총회는 이제 여왕이 참석을 못하시니까 아프셔서 찰스 왕자가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해서 했었더라고요. 좀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그 영연방을 탈퇴하려는 움직임도 있긴 있어요. 네, 남아있는 국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도 여왕의 보호 아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국가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연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왜 다이아몬드 나는 아프리카 국가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원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영연방 자기 나라처럼 약간 그러니까 뭐든지 영국이 뭐가 하기가 쉬운 거예요. 영연방 국가면 협조를 받기가 쉽죠. 다른 나라보다 쉽겠네요. 그리고 또 그 국가 입장에서는 야 우리 영국 여왕 자식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 약간 그런 거예요. 뭔지 알겠죠?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친엄마는 아니지만 우리 양엄마야. 그쵸? 약간 이해는 했어. 우리 나 그래도 재벌가에 속해. 나 재벌가 양아들이야. 오케이. 함부로 건들지만 나 건들면 우리 재벌 할머니가 재벌 할머니 화나셔.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커먼웰스 개념 잘 이해하셨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영연방의 수장이셨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리고 이제 여왕은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영국의 업적을 알리고 자선 활동도 했어요.
이 순방 얘기가 또 뒤에 나올 건데 순방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제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애국의 의무를 확고부동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네.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손자 윌리엄이 자기 자서전에서 자기 할머니가 롤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아빠를 건너뛰고 할머니 아빠는 너무 뭐랄까 국민 미운털 미운우리 맞아 미운털이 국민 미운털이야. 그리고 아빠보다 또 윌리엄 왕세자가 훨씬 더 좋아 이미지가 좋죠. 네, 이미지도 좋고 사고도 안 쳤고 그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참 이걸 만들면서 막 감동과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을 느꼈어요. 그 70년을 아우르는 세월을 살펴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엘리자베스 여왕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막 조사를 하는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가 뭘 했던가. 할머니 역사적 자료가 별로 없죠. 그쵸. 할머니는. 네, 그래서 할머니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께 이 기회에 죄송합니다. 많이 이제 저 속으로 할머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제 정식 이름이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 윈저예요. 되게 길죠. 길다. 네, 왕족 이름도 길어. 성이 이제 영국 왕실이 윈저 성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네가 바꾼 거예요. 그 전에 다른 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그 영국 왕조가 독일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냄새가 나가지고 윈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엘리자베스가 이제 1926년 하면은 우리 이제 일제시대. 진짜? 엄청 핍박받고 있을 때. 우리 이제 3.1운동 한 뒤에 막 그 열받아가지고 일본이 더 막 압제가 들어왔잖아요. 그 시절. 그 시절 이제 4월 20일에 제왕절개로 태어나셨대요. 그 시절에. 시절에도 제왕절개를 했구나. 네, 그쵸. 제왕절개는 로마 시대부터 있었죠. 카이사르. 시저 아시죠? 시저도. 네, 그래서 제일 처음이 시저라고. 네, 시저가 먼저 최초로 제왕절개로 태어나서. 혹시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연관시키려고 일부러 제왕절개 한 건가? 하여튼, 제왕절개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태어났을 때, 이제 그 당시는 여왕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엘리자베스라고 부를게요. 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이제 왕위 계승 서열이 3위였습니다. 왜냐면 3위. 네, 3위. 왜냐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었고. 맞아. 큰아버지 그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네, 유명한 사랑을 위해 왕권을 내려놓은. 그래서 이제 3위였는데 이제 그 큰아버지가 그거 왕권 내려놓기 전에도 원래 왕권이 관심이 없다고 소문이 났었대요. 네. 하여튼 3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총리 아시죠? 네. 네, 해군 출신이신데. 저도 이분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전기는 안 읽고 영화를 많이 봤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처칠이 1928년 2살이었던 엘리자베스를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런데 처칠의 말에 따르면 어린 엘리자베스에서 권위가 느껴지고. 진짜 2살 애기한테? 그리고 아이라기에는 놀라울 만한 생각의 깊이가 느껴졌대요. 2살 애기가? 약간 신격화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 3살 애기가 할 수 있는, 우리 뭐, 만으로 2살이니까, 3살 애기가 할 수 있는 말이, 몽아리 말고, 엄마, 아빠 말고 있나? 근데 이게 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옛날에 이제 영국 왕실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3살 때, 이제 이렇게, 무슨 군대 행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신호를 보내는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왕이 딱 신호를 보내면 시작하고 뭐 이런 건가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공주님 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3살짜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손으로 딱 지시를 하더래요. 어머머머머머머. 이거 거의 뭐 박혁것의 아래서 나오고 그 수준 아니야, 이거. 진짜. 이 뭔가 사연을 만들기 위해 한 그러니까 약간 신격화한 거 아닌가?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대요. 일단 큰아버지가 자식이 없었잖아. 맞아. 네, 그 미혼에다가 자식이 없었으니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킹 조지 5세가 킹 조지 5세가 엘리자베스를 그렇게 예뻐해가지고 무릎에 앉혀가지고 왕실 전용 차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항상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 킹 조지 5세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킹 조지가 이제 영국 왕들이 조지 이름을 몇 개 썼는데 그 남극에 킹 조지 섬이 있잖아요. 영국 탐험가가 발견해가지고 킹 조지 섬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세종기지가 있죠. 아,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참 영국이 손을 안 뻗은 데가 없어. 엄청 그러니까 미국 전에는 진짜 제1의 국가였잖아요, 사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할아버지의 그런 이제 사랑을 온몸에 받고 자라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영상 자료들 보면은 진짜 엘리자베스 이 눈빛이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아기 때부터. 아기 때부터 동생하고 눈빛이 달라.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 예, 근데 약간 좀, 그러니까 비범했을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완전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막, 타임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사진이 없던 시절, 초상화로 해가지고 막 타임지 그 전면에 나오고 막 커버지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스타였는데, 이제 그래서 엘리자베스 아버지 이제 엘버트 왕자, 그 킹스 스피치에 나오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이제 그분이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못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의 말로는 내가 유명한 건 우리 엘리자베스가 애 아버지여서 그렇다 내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랬다네요. 그래서 이제 1936년 1월에 이제 엘리자베스의 할아버지 킹 조지 5세가 돌아가시자 이제 엘리자베스의 큰아버지 데이비드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고 에드워드 8세가 되죠. 네, 맞아요. 네, 에드워드 8세가 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유명한 왕권을 내려놓은 세기의 로맨티스트. 그렇죠. 세기의 사랑이지 사실. 근데 진짜 세기의 사랑이야. 그거보다 그걸 뛰어넘을 사랑이 있을까? 맞아. 그죠. 모든 걸 포기하고 왕권을 내려놓고 그죠. 네. 근데 이제 10개월 만에 왕권을 내려놓는데요. 이제 결혼하려고. 근데 이제 결혼을 누구랑 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2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왈리스 워피드 심슨이라는 여자가 심슨 부인 맞아. 심슨 부인. 유명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은 몰랐거든요. 사연만 알고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마성의 매력이 있는가. 그치. 엄청난 미모를 가졌구나.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쁘신 분인데 막 그렇게 마성 예를 들어 뭐 마를린 먼로였다 막 이러면 아 그런가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지적으로 생기셨어. 그 좀 지적인 여자들이 오히려 그런 약간 그 왕처럼 좀 놀기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의 이목을 끌더라고. 그런가 봐요. 배우들 중에도 지적인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 이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이제 배우자에서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 자식이 없는 이제 큰 아버지가 10개월 만에 왕위를 내려놓자 이제 10살짜리가 이제 왕권 계승 서열 1위가 된 거죠. 이제 10살짜리가 이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공주가 된 거지, 이제 완전. 미래 여왕으로서.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의 유년기는 이러했고, 이제 엘리자베스의 이제 10대 시절을 알아볼게요. 네. 이제 영국이 나치 독일과 전쟁을 선포했을 때, 제 2차 세계대전이죠.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가 10대였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독일은 프랑스 파리에 입성을 하죠. 파리에 입성을 하고 막 전진을 하는데 이제 그때 관련된 영화가 덩케르크. 그죠? 중간중간 이제 이게 히스토리다 보니까 중간중간 역사 영화가 이렇게 끼어 들어오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였어요, 딱. 그때였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파리에 입성을 하고 자 다음은 영국이다. 이제 그렇지 다음은 이제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선언한 후에 바로 그 블리츠라고 불리는 런던 대공습이 일어나죠. 네, 제가 이거에 대한 책도 옛날에 읽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런던을 막 그냥
포탄과 막 포탄 공격을 밤낮으로 해대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이제 버텨내야 됐는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엘리자베스는 영국군을 위해서 양말을 직접 뜨개질을 하고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제 엄마랑 여동생이랑 셋이서 뜨개질하는 거. 뜨개질을 하고 고철을 줍고 이제 막 붕대도 막 감고 보낼 붕대 막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죠. 네.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약간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물론 뭐 밤낮으로 뜨진 않았더라도 그런 제스처라도 보여준다는 게. 그치. 국민들이 안정을 할 거 아니야. 안정감.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고 있다. 해야지. 그 다음에 공주님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하자. 그리고 공주님도 피난 안 가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용기 가지자. 상징적인 의미죠. 그쵸. 상징적인 의미.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그때 일주일에 이제 5실링. 영국 화폐 단위가 좀 특이하잖아요. 옛날에는 10진법이 아니고 막 20진법이나 뭐 여러 가지 막 했는데 실링이 파운드보다 낮은 돈이에요. 은화. 근데 5실링이 그 당시 한국 돈으로 400원. 그죠? 1930년대에 400원이니까 뭐 어떤 얼마 감은 크게 안 오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로 400원을 받아서 이제 그걸 아껴서 모아서 이제 어린이 긴급 전쟁 기금에 기부를 하기도 하죠. 10대인데. 그리고 이제 공주였지만 이제 중고 옷을 입었다고 해요. 네, 그것도 이제 위험한 지금 상황이니까, 그쵸, 위기 상황이니까. 그쵸. 사실 새 옷이 옷장에 있었을 수도 있어. 상징적으로. 근데 상징적. 나는 그게 참 이게 공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솔선수범하지 않는 리더는 그쵸. 인정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쵸. 지금 뭐 런던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내가 막 화려한 옷 입고 있으면 공주가 그건 아니지 진짜. 맞아. 중고 옷을 입었고 그다음에 먹는 거. 일반적인 영국 국민들에 대한 전쟁 식량이라고 그 레이션 뭐 그 시레이션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쟁 식량 배급 식량을 나눠주는데 그걸 똑같이 먹었대요 공주도.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베르사유의 그분이랑은 다르게. 그쵸. 단두대. 그쵸. 베르사유, 러시아의 차르 왕실하고 다르죠.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지. 예,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거지. 그런 맞아. 왕실은 몰락한다는 걸.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영국 왕실이 끝까지 남아있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연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서 나와요. 보면은 이제 버킹엄 궁전에도 폭탄이 여지없이 떨어졌대요. 근데 계속 거기 있었던 계속 거예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있어요. 그 버킹엄 궁전이 이제 그 폭탄으로 완전 그냥 무너졌는데 막 전멸한 건 아니지만 그 앞에서 그 킹 조지 6세하고 그 부인이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심지어 얼마나 그 언론에 그 사진 찍을 때마다 습관이 됐는지 그 왕비는 웃고 있어요. 살짝 미소 띠고 있어. 무서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도 국민을 침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당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은 뭐 국민들이 좋아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심지어 국민들이 그렇게 폭탄이 막 왕궁에 막 쏟아지고 하니까 그냥 왕가는 피신해라. 그치. 심지어 청원을 한 거예요.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공주들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캐나다 같은 데로 피난을 시켜라. 라고 청원을 했는데도 아니다. 안 갔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있겠다라고 끝까지 있었다고 해요. 대단한 왕실이긴 해요, 진짜.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이를 떠나지 않고 궁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더 받게 되죠. 큰 사랑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공식석상에 이제 처음 데뷔한 거는 1940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이 달랑말랑 하던 그 시절. 그 시절 이제 BBC 라디오 생방송이었는데, 이 생방송에서 이제 엘리자베스는 전쟁 중에 어린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때 영국 시민들이 그 독일의 포탄 공격 속에서도 피난을 가지 않고 런던에서 살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출근도 왜 지하철에서 방공호처럼 자다가 바로 출근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 사진이 있어요. 저 그 사진 보고 참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은 채로 출퇴근을 지하철에서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에 물을 주는 사진도 있어요. 전쟁 중에. 옆에 다 그냥 포탄 그 피해 그 더미 속에서 그냥 매일 내가 키웠던 식물에 물을 주는 거예요. 일상을 유지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애기들은 위험하니까 그치. 애기들을 다 모아서 멀리 그 지방 쪽에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데 피난을 시킨 거예요. 애기들만. 근데 여기서 또 내가 영국의 국력을 느낀 게 우리 6.25 때 너무 갑작스럽게 터져서 그랬지만 막 그냥 중구난방 피난 가다가 전쟁고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애들을 쫙 모아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 거예요, 영국은. 그러니까 누구네 집부터 먼저 이렇게 먼저 보내고 했다가 끝나면 다시 제 집에 다 돌려보내준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영국은 6.25 전쟁 이전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쟁고가 그래도 좀 덜 발생했는데 그치,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니까 전쟁도 있긴 있겠지만 잃어버리고 막 이런 건 덜했겠지. 피난 가다 잊어버리고 막 이런 건 없었을 텐데 우리는 이제 56년에 일어난 전쟁인데도 체계가 없었다는 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우리는 대기 후진국이었던 거지. 그리고 막 갑자기 선전포고 없이 이제 그런 거여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피난 가 있는 상황이니까 애기들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주가 방송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BBC 라디오 방송국 지하에 있는 거 아시죠? 전쟁 때문에 옛날에 이제 지하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라디오 그 처칠이 막 방송하고 공주가 방송하고 막 그랬던 곳이 지하예요. 그래서 거기서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게 그 방송인들의 사이에서는 최고의 명예라고 해요. 아, 지금도 지하에 지금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비틀즈도 했고 BTS도 가서 했잖아요. 그 스튜디오가 그 BBC 스튜디오예요. 우리도 언젠가 실공 언니 방송을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잠시 행복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에게 자 어린이 여러분 뭐 힘드시죠? 막 이러면서 이제 어린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족과 떨어졌다는 그 마음을 저도 압니다. 이제 저도 엄마 아빠랑 떨어져 봐서 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분하고 공감 섞인 어조로 이제 10대 소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뭐 어린이들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도 감동을 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힘든 시기니까. 엘리자베스는 이제 18살이 되죠. 18살이 되고 여군에 입대합니다. 너무 유명한 스토리죠. 맞아. 군에 복무했다는 걸 사람들이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입대하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아무리 최전선에서 싸우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군에 입대해서 3주 동안 이제 기계 수리와 트럭 운전을 배우죠. 그 영상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 약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기름투성이가 돼서 막 차를 고치고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트럭 운전도 배우셨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 지프차인가 뭐 이런 거 운전하는 게 취미처럼 되게 좋아한다고 본인 맞아요. 스스로 운전하는 걸. 맞아요.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님은 10대라고 해서 막 크게 파티를 즐긴 적은 없었다고 해요. 계속 근데 되게 어릴 때부터 이제 여왕이 될 몸으로 키워져가지고. 그쵸. 참.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파티를 즐기거나 이렇게 막 즐기는 성격은 아닌 거야. 근데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예외가 뭐냐면은 그 1945년 5월 8일. 나치와 이제 전쟁이 끝난 날이었죠. 저는 이제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1945년 우리는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먼저 5월 8일 날 승전 선언을 했구나라는 맞아. 거를 제가 그 날짜 차이까지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일본이 더 늦게 아마 포기했나요? 포기해가지고 태평양 전쟁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늦게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1945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그래가지고 나치와 전쟁이 끝나고 전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군중들이 막 거리에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너무 좋았겠지. 네, 이제 그 영상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2002년 우리 왜 월드컵 때 4강 때 그래서 그 분위기야. 뭐 나와가지고 막 기차 막 길거리 응원하고 그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축제 분위기였는데 그날 이제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여동생이 경원과 함께
축제 행렬에 동참을 했죠. 근데 그게 요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또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 이제 나가서 이틀 동안 놀았던 이야기를 약간 팩션, 상상을 가미해가지고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것도 또 재밌어요. 길게는 얘기 안 했는데. 근데 그 축제 이제 행렬 속에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틀 동안 그냥 막 걸어 다니고 먹고 파티하고 한 번도 루틴을 깨보지 않았던 그 여왕이 완전 이제 신나게 논 거예요. 여동생하고 평생에 처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네, 마지막이었어. 막 새벽 3시에 자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일기에도 써있대요. 40년 후에 이제 회고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틀밤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진짜 감동적이죠. 근데 진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쟁의 공포 속에서 막 그렇게 부담과 또 그 왕족으로서의 부담, 막 그게 한꺼번에 터져서 막 그 축제의 분위기. 그러니까 저도 이 축제의 분위기를 살면서 이렇게 큰 축제의 분위기는 딱 2번 느꼈는데 첫 번째가 밀레니엄 축제. 밀레니엄 축제 2000년에 그때 뭔가 하셨어요? 그때 이제 2000년에 그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이제 1999년에 막 사람들이 막 긴장했잖아요. 맞아, 세기말. 네, 밀레니얼 버그 뭐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다가 딱 이제 이게 12월 31일이 지나고 딱 밝은 거야, 새해가.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축제를 연 거예요, 광화문에. 퍼레이드를 열었는데, 정말 저는 제가 본 퍼레이드 중에서 제일 화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봤지. 그때 아마 나오질 않으셨나 보다. 네, 그때 서울에는 계셨을 텐데. 서울에 없었어요. 저는. 그랬나요? 그때 그러니까 집에 다니러 갔었죠. 연말이니까. 가족과 함께.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막 거기에 광화문 그 한복판에 뭐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냐면, 빌딩 위에서 그 종이, 하얀 종이를 작게 잘라서 눈처럼 뿌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굉장히 몽환적인 분위기, 약간 내가 스페인 이비자 섬에 온 것 같이. 막 노래는 막 팡팡 떨려, 사람들은 신나 있고, 막 위에서 종이는 막 흩날리고, 막 진짜 약간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분위기에 취해버렸구나. 네, 분위기에 취했어. 그거랑 이제 2002년 월드컵 뭐 다 아시죠? 그 맞아, 분위기. 그때. 그러니까 이 여왕, 더군다나 이 여왕이 참여한 축제는 전승 축제야. 더하지. 더 행복했겠죠. 얼마나 행복하고 그 환희에 넘쳤겠어, 사람들이. 그죠?